6학년 4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재환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조금 개념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 디딤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와 비율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비는 특정한 기준이 되는 숫자에 대해서 그것을 비교하는 숫자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하고, 이러한 비를 우리가 수로 나타낸 거, 소수나 분수 두 가지로 나타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비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은 소수나 분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인 100을 곱하고 거기에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했죠? 바로 백분율입니다. 일단 요 세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 비율은 바로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이 비율은 원래 뭐죠? 분수나 소수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백분율을 주어졌다면, 퍼센트가 붙어있는 백분율로 주어졌다면 이 백분율은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바로 분수나 소수로 바꿔야 됩니다. 이때 분수나 소수로 어떻게 바꾸죠? 백분율을 나누기 100을 하던지 또는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서 백분율을 분수나 소수의 비율로 바꾼 다음 나머지 기준량이나 비교하는 양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중에 여기 보면 비율, 기준량, 비교하는 양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 때 나머지 한 개를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비교하는 양을 구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준량을 구해봤습니다. 어떤 수가 가려져 있던지 요 식에다가 두 가지 숫자를 대입하면 나머지 모르는 거 하나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우리 수학 교과서에는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비율이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용되는 경우는 바로 속력입니다. 이 속력은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다.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비율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비율과 똑같냐? 속력을 비율이라고 한다면 기준량은 걸린 시간이 되고 비교하는 양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식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생활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단위가 초가 되면 초속이 되고, 분이 되면 분속, 시간이 되면 시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얘기할 때는 시속을 많이 쓰죠. 그리고 뭐 바람이나 뭐 이런 빠른 것들을 쓸 때는 분속이나 초속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요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이 속력을 활용한 내용을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거의 끝에서 끝이죠. 440km래요. 자, 거리가 나왔네요. 거리는 어디에 들어가면 되나요? 바로 분자에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440km래요. 440은 분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나왔죠. 1시간. 자, 이때 속력을 알아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시간은 뭐였죠? 바로 분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달라졌을 때 그거의 비율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이다. 그죠?
1시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숫자로 치면 44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단위입니다. 단위를 어떻게 써주냐면요. 자, 밑에 있는 기준인 시간을 밑에 쓰고, 그리고 위에는 바로 비교가 되는 요 거리를 써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매번 한글로 써주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영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440km, 그러니까 킬로미터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호는 우리가 마다라는 뜻입니다. 마다. 영어로는 퍼라고 쓰고요. 우리나라 말뜻은 마다입니다. 밑에다가 시간, 아우어의 약자인 앞 글자 H를 써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쓰면 바로 이거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는가 하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율은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속력이 커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요 비교하는 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력은 작아지겠죠. 자, 요게 만약에 100km가 됐다. 그러면 시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100km per hour가 되는 겁니다. 1시간마다 100km를 간다. 그럼 요 440과 100을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른 건가요? 바로 1시간에 440을 가는 이 비율이, 이 속력이 더 빠른 것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속력이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인구 밀도입니다. 자,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숫자가 커서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율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요. 바로 비율인데 기준을 뭘로 하냐면 바로 땅의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일정한 땅의 넓이마다 인구, 즉 숫자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거를 비율로 만든 것이 바로 인구 밀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땅의 넓이가 같다면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높아지겠죠. 반대로 인구수가 줄어들면 비율도 줄어들겠죠.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제주도는 이만한 땅이에요. 서울은 이만한 땅입니다. 땅은 어디가 더 넓어요? 제주도가 3배 정도 더 넓습니다. 1800이고 600이니까요. 그렇죠? 인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훨씬 많네요. 제주도는 1, 10, 100, 1000만, 10만 58만 명, 약 60만 명이고 서울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980만이니까 거의 1000만에 가깝네요. 인구는 서울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인구 밀도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한 다음에 답은 알려주겠습니다. 자, 제주도 1제곱킬로미터는 평균 약 몇백 명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는 인구 밀도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넓이분의 인구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넓이가 1849고 인구수는 58만 7천 명입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준비물에 뭐가 있습니까?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눗셈으로 한다고 치면 58만 7천 나누기 1849입니다. 1849 나누기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317.467. 앞에 있는 숫자 317만 따볼게요. 약 몇백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제곱킬로미터당 약 317명이 살고 있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럼 서울은 어떻게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넓이 605제곱킬로미터분의 986만. 자, 마찬가지로 얘도 나누기를 해볼게요. 986만 나누기 605제곱킬로미터는 계산했더니 점이 여기 있죠? 네,
16,297명입니다. 16,297명. 똑같은 넓이에 어느 곳에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나요? 서울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숫자가 큽니까? 밑에 있는 이 숫자가 큽니까? 당연히 서울의 인구 밀도 비율이 더 크죠.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당 사는 사람이 많은 곳은 어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인구 밀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요리할 때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용액의 진학입니다. 네. 어떤 용액에 몇 프로의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그런 건데요. 뭐 음료수를 먹었을 때 뭐 벌꿀이 뭐 0. 몇 % 함유되어 있다. 또는 사이다에 설탕이 얼마큼 함유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용액의 진하기 요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요. 바로 용액의 약입니다. 전체 용액이 얼만큼 있는지. 포카리가 한 병 있다고 하면 포카리 전체 1리터면 1리터, 2리터면 2리터. 그게 기준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포카리의 뭐 칼슘이나 뭐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이 바로 내용물 용질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를 보면요. 자, 과학 시간에 용질하고 용액의 뜻을 우리가 살짝 배웠었는데, 자,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은 용액이죠. 바로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용액입니다. 자, 근데 소금물은 전체가 300g이고 그 안에 소금이 75g이래요. 그러면 소금물 양에 대한 그럼 당연히 소금물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바로 소금입니다.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소금물은 300, 소금은 75. 그렇죠? 그러면 비율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25로 약분해 볼게요. 25로 약분하면 3이고요. 얘는 10입니다. 100 안에는 25가 4개가 있고 그게 3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12분의 3이에요. 그리고 또 약분하면 4분의 1.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퍼센트 100분의 1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4분의 1에 뭘 곱합니까? 100을 곱해요. 그럼 몇 퍼센트? 바로 25%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액의 진하기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이 많긴 한데 기본적인 구하는 방법이나 개념이 똑같아요. 바로 이 개념, 비율은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다. 네, 단위나 숫자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비율과 또는 숨겨져 있는 비교하는 양 아니면 기준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월요일 수업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같은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한 개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또 만나요. 정다기가 이제 완전 선생님처럼 새카매졌네요. 꼬질꼬질. 네, 그래도 인사 안녕.